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드론작전 사령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드론작전 사령부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고 그래서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드론작전 사령부의 해체를 권고한 곳은 국방부 내의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단순하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부대의 해산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급격한 병력 감축 등으로 인해서 개편이 불가피한 우리 군의 미래의 개편 문제를 자문하기 위해 조직된 자문위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과는 상관없이 드론작전 사령부가 미래 우리 군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체를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론은 미래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드론작전 사령부가 미래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전자전기 개발이 본격화되네요. 이번 주 화요일인 1월 20일에 방사청은 LIG의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 체계 개발 착수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회의는 LIG가 주관을 했고 합참은 물론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봄바디어의 GU-1500을 바탕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하게 되고 2034년에 실전 배치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 전자전기 사업은 대한항공에서 수주를 했는데 왜 전자전기 개발 착수회의를 LIG가 주관을 했냐면요. 전자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전기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야 하고 바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가 LIG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IG의 전자전 장비가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대한항공이 LIG가 개발한 전자전 장비를 비즈니스 여객기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전기 착수회의를 LIG가 주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 이야기했듯 LIG는 특히 전자전기와 관련해서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걱정인데요. 과연 우리의 전자전기 개발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건지 무척 걱정이 되네요. 제발 아무 문제 없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시 드론작전 사령부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번에 자문위에서는 드론작전 사령부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비한 합동작전 사령부의 창설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주전쟁을 대비할 우주군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문위의 권고에 따르면 지금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전략사항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그리고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고 전시작전 기능은 새롭게 창설되는 합동작전 사령부에 이관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는 합참이 전시작전 기능과 평시 군대의 유지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앞으로는 합참은 평시의 군대의 유지 기능만 가지게 하고 전시의 작전권은 합동작전 사령부가 가지게 한다는 것으로 결론은 모든 권한이 합참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권한을 둘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합동작전 사령부는 우리 군을 어떻게 지휘할 건지 작전 개념 형성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합동작전 사령부 의장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도 견임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동작전 사령부가 전쟁 시에 한미연합군 전체를 지휘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한미연합사에서 하고 있는 한미연합군 전체의 작전을 짜고 지휘하는 임무를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기존과 차별화된 지휘부의 창설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자문의 권고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를 지금은 합참의 예하 부대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직속 부대로 변경해서 현무5 등 우리의 전략무기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지금은 우리의 전략사령부는 합참의 예하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전략사령부는 바로 반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지휘체계는 전략사령부에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합참에 문의를 하면 합참은 또 대통령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략사령부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전략사령부는 합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지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반격 미사일의 발사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견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을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미사일을 기존의 액체 방식의 미사일에서 고체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발사 준비에 2시간 이상이 걸리던 걸 지금은 발사 준비 시간이 2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을 때 선제 공격을 하려면 20분 안에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합참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발사 지시를 받는 방식은 복잡한 지휘 절차로 인해서 사실상 20분 안에 우리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략사령부에서 합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반격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20분 안에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수는 없고, 그래서 각 미사일 포대 간의 시간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초반에 발사한 일부 미사일은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KAMD가 방어를 하는 사이에 북한의 후속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해서 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사해서 발사 원점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반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하고, 결론은 우리의 킬체인이 성공을 하려면 얼마나 빨리 반격을 할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략사령부가 지금 합참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합참 의장이 자위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발사 결정을 할 수도 없고, 합참에서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합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전략사령부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속 부대가 된다면 육군 소속인 부대의 편성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전략사령부는 육군 소속이고, 그래서 해군과 공군이 가진 우리나라의 전략자산들, 예를 든다면 장보고 3에 탑재된 SLBM 같은 건 전략사령부로 통합되지 못하고 해군과 공군에서 각각 운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략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부대가 된다면 육해공군의 모든 전략무기를 통합한 부대가 될 수 있고, 이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모든 전략무기를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적이 우리의 전략사령부 산하의 미사일 부대를 선제 공격해서 전략사령부 산하의 미사일 부대가 무력화된다고 해도 해군과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용한 전략자산을 가지고 반격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부대가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문위에서는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북한의 핵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의 조기 전력화를 권고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조기 전력화 비용과 연구 개발비의 10% 이상의 증액을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취사병이나 수송 인력 등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의 민간 이양을 권고했고, 그래서 2040년 기준으로 상비군 35만과 민간 국방 인력 15만에서 총 50만 규모의 국방 인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실제로 싸우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취사병이나 운전병을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어서 민간 군사기업에게 위탁을 해서 실제 우리 군 병력을 최대한 전투 병력으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민간 국방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외인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급격한 병력 감축에 대해서 저는 우리도 외인 부대를 창설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도 징집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사실상 여성도 징집하자는 건 종교에도 세금을 징수하자는 것과 비슷한 발상으로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어떤 정치인도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병력 감축에 대해서 외인 부대의 창설을 고민했던 건데요. 결론은 우리 군의 입장은 실제로 전투를 하는 전투병은 앞으로도 한국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 분야는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쓰겠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도 민간인을 군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군무원을 확대하는 게 아닌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쓰겠다는 건 사실상 하도급을 내려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15만의 민간 국방 인력 상당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취사병 등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외인 부대를 만들지 않고 전투 임무만은 한국 사람이 하게 하고, 그 대신 전투 지원을 할 비전투 인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작전 사령부의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이미 일부 언론에서 군의 드론작전 사령부가 폐지되면 우리의 드론 작전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드론작전 사령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드론작전 사령부가 폐지되면 우리의 드론작전 능력이 약해지는 걸까요? 드론작전 사령부는 창설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은 드론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이유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 공격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창설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창설이 예정되어 있던 부대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추가되었고 오히려 추가된 임무가 지금은 더 중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과거에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역통제입니다. 당연하지만 드론들도 하늘에 날아다니게 되고 그럼 당연히 공역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체들과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공역통제라는 건 하늘에 날아다니는 항공기끼리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항공기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있는 시간 등을 통제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객기로 치면 항공관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걸 주장한 곳은 공군입니다. 공군에서 공역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육군에서 운용하는 드론들을 하나의 부대에 묶어서 운용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드론작전사령부는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은 육군이 하고 있고 부사령관급인 참모장은 공군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은 육군 출신의 사령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모장인 공군 준장이 드론작전사령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육군은 과거에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을 반대를 하고 오히려 공군이 창설을 주장하던 부대입니다. 그럼 육군은 과거에 왜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을 반대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공군의 주장은 공역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하나의 부대에 모아서 운용하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러나 육군의 드론들은 각 부대에 소속되어서 각 부대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게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포병부대가 드론을 이용해서 정찰을 하고 포격으로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예를 들어보자면 원래 육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부대에서 드론을 운용하게 되면 바로 포병부대에서 포병부대나 군단에 소속된 무인기에게 타격 목표를 찾으라고 지시를 하면 되지만 공군의 주장처럼 드론을 드론작전사령부에 모아서 운용을 하게 되면 포병부대는 드론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못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거쳐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포사격을 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을 반대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역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되었고 더욱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단순하게 드론을 통제하는 임무에서 벗어나서 직접 드론 부대를 운용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임무까지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론작전사령부는 지금 세계 대대 규모의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원래 계획대로라면 육군의 모든 4단급 이상의 드론을 드론작전사령부에 모아서 운용을 해야 하는데 정작 지금도 기존 드론들은 여전히 각 육군의 부대에서 운용을 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그냥 공역통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각 부대에서 운용하는 드론들과 별도로 드론작전사령부만의 드론을 따로 도입하고 있고 그 일부가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드론작전사령부는 정말 이상한 조직이 된 것입니다. 결론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된 병력 중에서 공군 중심의 병력들은 육군의 드론 관제만을 하고 있고 육군 중심의 병력들은 주로 공격형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작전사령부는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고 있는 드론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솔직히 그 드론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드론이 아니고 원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드론들이 도입될 때 제대로 된 드론들이 도입될 때까지 사용할 연습용 드론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 불미스러운 작전에 동원을 했고 지금은 제대로 된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을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드론들도 전부 공격형 드론들입니다. 지금 드론작전사령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대표적인 드론으로는 소형 자폭 드론과 중형 자폭 드론이 있습니다. 우선 소형 자폭 드론을 보면 무게 25kg에 전장 1.5m, 전폭 1.2m의 드론으로 통신 도달 범위는 60km인 드론으로 말 그대로 자폭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자폭 드론입니다. 그리고 중형 자폭 드론은 과거에 한국 파나피 또는 하럽이라고 불리던 드론으로 무게 150kg에 전장 2.4m, 전폭 2.9m의 무인기로 탄두 중량은 25kg입니다. 결론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도입하는 드론들은 지극히 공격적인 성향의 드론들로 원래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이유와는 완전히 상관도 없고 굳이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을 할 필요도 없는 드론들입니다. 결론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해도 이 드론들은 어차피 육군에 도입될 것이고 주로 육군의 군단 드론 부대나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의 직속부대로 배치되어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했던 임무를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도입되고 운용될 드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드론들을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운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용되는 드론의 다양성으로 따지면 앞으로 통신 중계 드론과 전자전 드론까지 도입하기로 한 각군의 군단 직속의 드론 부대들이 드론 작전 사령부보다 더 다양한 드론으로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폐지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드론 전력에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에서도 해군이나 해병대의 부대들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번 위원회에서도 드론 작전 사령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드론 사령부만 남아서 직접적인 작전 능력은 없애고 드론의 통제 권한만 남기자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회가 하는 이야기가 원래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직접 드론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항공관제만을 해주고 각 드론들은 각 개별 부대에서 운용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과거에 육군이 원했던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죠. 결론은 국방부 대변인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드론 작전 사령부 폐지는 권고일 뿐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드론 작전 사령부는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지금의 드론 작전 사령부는 그냥 드론을 이용한 공격부대로 전락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아니라고 해도 드론을 이용하는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그냥 공격형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로 남아있는다는 건 존재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여러 부대에서 운용하는 각 드론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그 임무를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든 없든 우리나라의 드론 전력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어차피 드론 작전 사령부가 없어도 도입될 드론들은 도입될 것이고, 다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없어지면 그 드론들을 운용하는 부대만 변경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든 없든 우리의 드론 전력 약화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